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가스 장치 요소 및 배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고압 장치의 요소입니다. 먼저 고압관과 고압 원통. 자, 이건 뭐냐면 내압 벽에 사용되는 두꺼운 단층 원통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종류 자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그냥 한번 쭉 읽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고압 조인트 연결이죠. 먼저 뚜껑, 그죠? 분해를 할 수 있는 것과, 그죠? 분해 유무에 따라서 분해 가능하도록 한 플랜지식 또는 스크류식, 그다음 또한 뭐 영구적인 뚜껑, 그죠? 이런 형태로 되어 있다. 그냥 이거 뭐 참고적으로 한번 보시면 되겠고, 가스켓 유무에 따라서 분류가 되어져 있습니다. 자, 배관용 조인트 나오고 있는데요. 연구위험, 기본적으로 우리가 연구위험이다, 이거는 이제 뭐 매몰 배관을 한다든지 뭐 또 이런 것들이 가장 대표적인 것인데, 용접이라든지 납땜 등에 의해서 누설에 대해서 안전하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누설이 잘 되지 않도록 우리가 용접이나 납땜을 통해서 결속을 하고 이제 매몰 땅에 묻는 형태, 그런 형태가 이제 영구 이음 조인트가 되겠고요. 특히 분해 조인트 같은 경우는 플랜지, 뭐 스크류 등의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플랜지입니다. 자, 이건 뭐냐면 점검, 보수, 교체 시 분해 결합을 하는 곳에 사용한다. 그죠? 그래서 배관 연결법에도 이게 나옵니다만은, 뭐 조인트가 됐든 배관 이음법이든 이제 영구적인 이음법 또는 분해, 그죠? 이음법,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다방 조인트라고 해서 방향이 여러 개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T나 Y, 크로스, 자, 이런 형태로 분기 또는 합류할 때 사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조인트인데 방향이 여러 개다, 이렇게, 그죠? T 방향 또는 크로스, 이런 형태. 자, 그 다음에 신축 조인트입니다. 신축 이음. 자, 온도 변화에 따른 관의 신축으로 관의 무리를 흡수, 안화시켜주는 장치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배관, 우리가 뭐 강관이라고 하는 철이라는 거죠. 철이라는 것들은 열을 받으면 늘어나고, 그죠? 다시 식으면 본래대로 돌아오는, 그죠? 신축이라는 게 발생합니다. 근데 이 신축 자체가 배관으로 봤을 때는 뭐냐? 응력, 그러니까 스트레스라는 거죠. 그 스트레스를 받아줄 필요성이 있다, 이거죠. 예전에 우리가 뭐 철길에, 그죠? 철과 철 사이에 공간을 좀 두는 그런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신축 이음의 가장 대표적인 종류 네 가지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뭐 그림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가장 대표적인 게 루프형, 그죠? 망곡관형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요거는 참고적으로 꼭 좀 뭐 기억을 해 두시는 게, 고압, 고온용입니다. 그 다음에 옥의 배관에 쓰인다, 이렇게 되어 있죠. 구핀 반지름은 6배. 자, 루프형. 자, 요거는 이제 우리가 뭐 길을 가시다가 아파트 배관이나 이런 데 보시면은요, 뭐 아파트의 도시가스 배관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 보시면, 자, 요런 형태의 배관, 그죠? 요게 이제 루프 이음입니다. 그래서 옥외 배관 주로 사용되는 형태고요. 그 다음 이제 슬리브형, 미끄러짐 형태, 그죠? 미끄러짐 형태가 되겠고, 벨로즈, 주름통입니다. 주름통, 그죠? 스테인리스 강중을 주름을 잡아서 이렇게 돼 있죠. 주름통. 그 다음에 스위블이용, 엘보를 2개 이상 사용한 거, 그죠? 엘보, 배관을 이용해서 늘어나면 배관이 이렇게 풀리고 조이고 이렇게 신축을 흡수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사 회전 방향에 따라서 신축을 한다. 자, 스위블형은 방열기 주위 배관에 주로 사용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특히 루프형 나오면 루프형 또는 스위블형, 그죠? 아니면 신축임의 종류가 아닌 것은 뭐 이런 식으로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림 참고적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압장치 배관에서 배관입니다. 그죠? 관재료, 이런 것들이 되겠죠. 관재료라는 것은 뭐냐? 강관을 쓸 건지 동관을 쓸 건지, 그죠? 또는 뭐 PVC관을 쓸 건지, 이런 것들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기억하실 거, 요 내용이죠. 관재료 선택 시 고려사항 또는 뭐 주의사항,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래서 유체의 화학적, 물리적 성질을 고려한다.
그죠? 내부에 관 내부에 지나가는 유체, 뭐 가스 이런 것들하고 화학적으로 반응하는지 또는 물리적으로 뭐 강도가 약해진다든지 이런 성질이 있는 것들은 사용을 하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신축 흡수성 고려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접합, 굽힘, 용접 등의 가공성, 그죠? 가공하기가 좋아야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유체 최고 사용 압력에 대한 허용 압력의 한계, 그죠? 그래서 내부 유체가 올라갈 수 있는 최고 사용 압력을 견딜 수 있는 재료를 선택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내 외부의 환경에 대한 내 충격성, 내구성, 그죠? 이런 것들이 고려돼야 된다. 그래서 뭐냐, 변질이 안 되고, 그죠? 변질이 안 되고, 깨지면 안 되고, 쓰기 편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입니다. 가공하기 좋아야 되고, 이제 그런 내용들. 그래서 요거 좀 기억을 해 두셔야 된다. 그 다음에 나오는 이제 관의 종류, 그죠? 어떤 관에는 어떤 관들이 있느냐. 크게 우리가 보시면 철금속관이죠. 간관과 주철관, 그죠? 금속관입니다. 그 다음에 비철금속관, 그죠? 동관이나 연관, 알루미늄관, 스테인리스관이 있다. 그 다음에 비금속, 금속이 아닌 거죠. 성면 시멘트관, 원심력 철근, 콘크리트관, PVC관, 도관 등이 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나오는 것이 강관이 되겠습니다. 강관. 자, 강관은 제조법에 따라서 이음매 없는 관, 그죠? 그 다음에 단접관, 전기저항 용접관, 아크 용접관이 있고, 재질에 따라서 탄소관 강관, 합금관 강관, 스테인리스 강관 등이 있다. 그래서 강관의 특징, 자, 이 특징은 좀 기억을 해 두셔야 된다, 그죠? 예. 그래서 뭐 다음 중 강관의 특징이 아닌 것은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관의 접합 작업이 용이하다, 주차관에 비해서 내압성이 양호하다, 압력이 잘 견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연관 주철관에 비해서 가볍고 인장 강도가 크다, 내충격성, 구려성이 크다. 구려성은 구부러지는 성질입니다. 구부러지는 성질이 연관이나 주철관에 비해서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 가격이 저렴하다, 그런 특징 좀 봐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배관형 관관의 종류가 쭉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짚어드리면, 자, 다 외우시면 좋은데, 안 그래도 외울 거 많은데, 그죠? 이건 다 외우기 힘드니까, 제가 봤을 때는 한 5개 정도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맨 첫 번째 나오는 것이 배관용 탄소관 관관, KS 규격 기호로는 SPP관입니다. 자, 이거는 뭐냐? 사용 압력이 1MPa 이하의 전기, 그러니까 10kg 이하의 압력을 가진, 그죠? 압력을 가진 유체에 사용되는 배관이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 압력 범위, 요걸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돼요. 그래서 문제 자체도 뭐 뒤에 가면 이제 보기 문제가 있는데, 자, 10kg까지 사용 가능한 뭐 배관 기호는 뭐냐,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압력 배관용 탄소관관 SPPS. 자, 온도는 350도 이하, 압력은 여기 보시면 1에서 10MPa. 그러니까 요 다음 단계입니다. 그죠? 1MPa 이하, 그 위로 초과하는 거 1MPa에서 10MPa까지, 즉 10kg에서 100kg까지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고압 배관용 탄소관관 SPPH. 온도는 350도 이하의 온도 동일하고요. 그죠? 압력 보시면 10MPa 이상의 사용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MPa까지, 1에서 10까지, 10MPa 이상, 이 세 개 압력의 뭐 고압, 중압, 뭐 저압, 이런 개념으로 보셔도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요 세 개 기호 이렇게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두 개는 뭐냐? 자, 온도에 따라서 앞에 SPP관은 350도에 사용을 한다 이랬는데요. 350도 이상의 온도 사용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350에서 450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SPPHT 고온 배관용 탄소관관입니다. 자, 그럼 고온이 있으면 저온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저온 배관용 관관 SPLT. 자, 이거는 뭐냐? 빙점이야.
빙점 이하에, 특히 저온도 배관이다 이렇게 되는데 빙점 이하에 사용이 된다. 그래서 저온, 그죠? 고온, 이렇게 5개, 그죠? 그래서 앞에서 받는 SPP관, SPPS, 그죠? SPPS, SPPH, SPHT, SPLT, 명칭과 특징, 그죠? 딱 특징, 어디에 사용되는 배관이냐, 그런 특징. 요거는 이 5개는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된다. 이 5개를 알고 계시면 웬만하면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요건 스케줄 람바인데요. 스케줄 람바 앞에 잠깐 돌아가서 스케줄 람바가 보시면은 뭐냐, 스케줄 람바라는 것은 스케줄 번호, 관의 두께를 표시하는 방법, 그죠? 관 두께를 나타낼 때, 그래서 스케줄 번호는 허용 응력분의 사용 압력 곱하기 10으로 계산이 된다. 자, 그래서 스케줄 넘버 계산 보시면은, 그죠? 사용 압력이 2MPa, 인장 강도 20kg, 스케줄 넘버는 단 안전율은 4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앞에서 스케줄 넘버 보시면은 허용 응력분의 사용 압력입니다. 그죠? 근데 허용 응력은 문제상에서 허용 응력 발효주지 않았고 안전율과 인장 강도를 가지고 허용 응력을 계산하고요. 그 다음에 사용 압력 적용해서 스케줄 넘버 계산이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배관 앞에서 말씀드린 5개, 그걸로 풀 수 있나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고압 배관용 탄소광 강관 이렇게 되어 있죠. 고압은 뭐 SPA, 고압은 SPPH죠. 이거 순간적으로 이 답이 오타 같습니다. 그죠? 좀 당황했습니다. 자, SPHT라는 것은 고온 배관용이죠. 고온 배관용. 이거는 고온이고요. 온도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SPP 배관용 탄소광 강관 SPP고요. SPPS는 압력 배관용. SPPH 이건 뭡니까? 10MPa 이상. 그죠? 사용되는 거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나머지 2개를 모르더라도 이거는 뭐 압력 배관용이지만, 자, STS 스테인리스 강관인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모르시더라도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 5개 안에서 보통 물어보는 문제가 많이 나오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그 5개를 여러분이 꼭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은, 자, 350도 사용 온도는 350도고 압력은 10MPa 이상 고압관이다 이렇게 돼 있죠. 앞에서 얘기했던 뭡니까? SPPH 이거죠. 예, 여기서 문제 유형이 약간 틀린 거죠. 앞에서는 자 명칭을 이렇게 줬고요, 그죠? 예, 그 다음에 여기서는 뭐냐, 조건을 줬죠. 이 배관이 사용하는 사용 조건, 온도는 350도 이하, 압력은 10MPa 이상 사용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그 5개 꼭 좀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주철관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철관. 자, 종류로는 뭐 수도용 주철관, 수도용 원심력, 모래형 주철관 이런 것들이 있다. 그죠? 그래서 정수도 뭐 75m 이하에 쓰고 100m 이하에 쓰고 이런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특징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건 참고적으로 한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수도용 원심력 금형 주철관, 수도용 원심력 덕타일 주철관이 있다. 자, 그 다음에 동관. 자, 동관이 좀 중요합니다. 동관은 꼭 좀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동과 동합금은 대기, 담수, 해수는 물론 각종 염류산, 알칼리 등의 수용액과 유기화합물의 내식성이 강하고 전기전도성, 기계적 성질, 주조성과 전연성이 좋아 널리
사용이 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동관은 사용 압력에 따라서 우리가 KLM 세 종류로 구분합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 동관의 어떤 두께, 그죠? 두께에 따라서 종류가 세 가지가 있다. 가장 두꺼운 게 K, L, M 순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특징이 나오는데, 자, 이 특징은 구분을 좀 잘 하셔야 됩니다. 이게 뭐 교재에 보시면은 우리가 544페이지 거기에 보시면은 우리가 문제가 있는데요. 기출문제. 거기에 보시면 동관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찾아라. 이렇게 바로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뭐 여기서 얘기하는 내식성이 우수하다, 뭐 가공성이 용이하다 이런 거, 또는 뭡니까 기계적 충격에 약하다 이런 거 있죠. 또는 뭐 내식성이 우수하다 뭐 이런 것들 줍니다. 그죠? 그래서 보기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특징 자체는 그대로 꼭 좀 기억을 해 두셔야 된다. 그 다음에 동관의 종류는 기본적으로 타프피치동, 인탈산동, 무산소동. 자, 이거는 뭐냐면 산소 함유량이 나옵니다. 산소 함유량, 그죠? 산소 함유량 나오죠. 산소 최대한 제거됐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동 내부에, 동 중에 산소가 얼마나 들어가 있느냐에 따라서 분류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황동간, 그죠? 단동간, 규소청동간. 이거는 뭐냐면 동에다가 다른 물질을 섞는 겁니다. 여기서 보시면 동과 아이언 이렇게 되어 있죠. 아이언을 포함하고 있다, 규소 포함하고 있다, 니켈 포함하고 있다, 그죠? 이런 식으로 순수한 동이 아니고 이거는 합금이 되겠죠. 그죠? 합금을 쓰는 거고, 요거는 이제 순수한 동인데 요거는 산소의 어떤 함유량에 따라서, 함유하는 퍼센티지 정도에 따라서 나뉘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연관이 되겠습니다. 연관은 뭐 수도형 연관, 배수형 연관, 그 다음에 경연관 이런 식으로 나뉘어진다. 연관의 특징, 자, 이것도 그죠? 특징 자체도 이거는 뭐 다른 거 하고 섞어서, 그죠? 이렇게 나오는 그런 형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연관의 특징 좀 봐두시고요. 그 다음에 알루미늄관, 스테인리스 강관, 이렇게 두 가지 정도.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두 가지는 초저온 용기에 사용이 됩니다. 초저온. 그죠? 그래서 LNG나 이런 저장 탱크, 저장 탱크에 우리가 초저온 용기로 주로 사용된다. 문제도 거기에 관한 어떤 보기 설명, 그죠? 초저온에 사용되는 것들, 거기에 관한 내용들이 주로 보기에 나옵니다. 그래서 알루미늄관, 스테인리스 관관은 초저온, 뭐 LNG 저장 탱크 이런데 사용이 된다. 그런 정도로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스테인리스 관관의 어떤 분류 종류가 되겠고요. 이걸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스테인리스 관관의 특징, 자, 좀 체크해 두시고요. 내식성이 우수하다 이렇게 되어 있죠. 기계적 성질이 우수하다, 가볍다, 그죠? 그 다음에 한냉지 배관이 가능하다. 요 내용, 그죠? 요 자주 나옵니다. 한냉지 배관 가능, 동결에 대한 저항성이 크다. 그래서 뭐다? 초저온 용기에 사용한다.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요거 좀 기억해 두세요. 그 다음에 이제 비철 금속, 그죠? 성면 시멘트관, 원심력, 철근 콘크리트관, 그 다음에 PVC관, 폴리에틸렌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PVC관이나 또는 뭐 폴리에틸렌관, 이거는 이제 우리가 PE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PE관. 그래서 PVC관 또는 PE관이 이제 주로 문제에서도 조금 언급이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PVC관의 장점, 단점 이런 것들이 나오죠. 그래서 이것도 참고하셔가지고 좀 기억을 해두시고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관이음 재료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자, 여기서는 기본적으로 관을 이음할 때 이음 방법 세 가지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나오는 게 나사 이음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관관에 나사를 내서 패킹제를 감아서 발브렌치로 체결하는 그런 형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사이음에 우리가 사용 목적별 분류가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자, 이것도 이제 가끔 나옵니다. 그래서 배관의 방향을 바꿀 때 쓰는 거, 관의 도중에 분기할 때 쓰는 거, 동경관 직선 연결할 때 쓰는 거, 이경관 연결할 때 쓰는 거, 관 끝을 막을 때, 그죠? 플러그, 캡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요거 또는 관 이음법 세 가지. 첫 번째 게 나사 이음이다.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배관을 부속 재료 호칭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 T나 엘보, 우리가 나사 이음 재료입니다. 그래서 지름이 같은 경우에는 호칭 지름으로 표시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만약에 엘보가 있으면 동경 엘보 이렇게, 그죠? 양쪽 두 개가 똑같다 이거죠. 똑같은 거. 여기 보시면 이쪽이 동일한 사이즈다 이랬을 경우에는 뭐다? 관경을 표시해주고, 그죠? 그 다음에 부속품 이름을 나타냅니다. A라고 표기한 거, A는 우리가 밀리미터 단위를 나타내는 겁니다. 자, B는 인치를 표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25A다 이러면은 관지름이 25mm다. 관지름은 4경, 그죠? 강간의 경우는 4경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 다음에 두 개인 경우 2경인 경우죠. 먼저 큰 거 첫 번째 쓰고요, 작은 거 그 다음 씁니다. 그래서 20, 15, 엘보 이런 식으로 씁니다. 그래서 큰 거 먼저, 작은 거, 그 다음에 3개인 경우 나오죠. 그래서 중심선상 진행 쪽으로 2개, 분기 1개 이렇게 돼 있으면 지름이 큰 거, 이 진행하는 방향 쪽에서 큰 거 먼저 하고요, 그 다음 작은 거, 그 다음에 분기 이렇게 표기를 한다. 자, 4개도 동일한 순서다. 크로스 이렇게 돼 있으면, 그죠? 진행하는 방향 쪽에서 가장 큰 거, 그 다음 진행 방향 쪽 2개 중에 큰 거, 나머지 이런 형태로 표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용접이음이 나오죠. 자, 요거는 영구이음법입니다. 그죠? 영구이음법. 그래서 일반 맞대기 이음이 있고, 뭐 여기 보시면 배관용 탄소 관관에 사용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맞대기 용접과 슬리브 용접 이런 것들이 있다. 근데 기본적으로 용접 이음은 영구적인 이음법. 그 다음에 플랜지 이음은 앞에서 얘기했지만 이거는 보수를 하기 위한 해체, 그죠? 해체를 목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건데, 플랜지 이음과 같은 형태의 이음법이 뭐냐? 나사 이음에서의 유니온 이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유니온은 주로 50mm 이하의 소구경 관에 사용을 하고요, 플랜지는 65mm 이상의 관에 사용을 한다. 그래서 배관 연결법, 그죠? 배관 이음법이 되겠죠. 세 가지가 나오고 있어요. 뭐다? 나사 이음, 용접 이음, 플랜지 이음, 그죠? 일반적인 이음법, 나사 이음법, 그 다음에 영구 이음법, 용접 이음, 그 다음에 일시적으로 우리가 해체한다, 교체한다 이런 목적으로 쓰는 게 플랜지 이음. 플랜지 이음과 동일한 형태의 나사 이음법은 유니온 이음이 있다. 그래서 플랜지 종류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배관 이음법, 배관의 종류 여기에 대해서 봤습니다.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